아, 네, 감사합니다. 네. 우선은 사실 배열이 나중에 이제 동적 할당이랑도 연관되고 되게 뭐 포인트랑도 연관되고 중요한 개념이라서, 어, 일단 배열 쪽부터 얘기를 하는 걸로 할게요. 사실 기본적으로 원래는 좀 질문 답변 형식을 선호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 부분 모르겠다. 좀 설명해 주세요. 이러면 제가 거기를 설명해 주는 형식을 좀 선호하긴 하는데, 이제 좀 참여가 항상 이럴 때 보면 적어가지고 일단은 제가 준비한 대로 순서대로 설명을 할게요. 중간중간에 이해가 안 되시면 한 번 더 설명해 달라고 채팅 부탁드리고, 그리고 뭐 질문도 언제든지 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중간 범위에 조금 포함됐지만 배열에 대한 얘기를 잠깐만 해볼게요. 네. 자, 일단은 배열은 저희가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하죠. 어, 제가 일단은 그래도 어사인을 뭐 옆에서 누가 떠먹여 주던지 해서 짜고는 왔다라는 가정하에 일단 수업을 할게요. 그러니까 뭐 어사인을 스스로 짰다는 아니어도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대괄호가 뭔가요라고 이제 질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 어 이제 정말 기본적인 것도 모르겠을 때는 저한테 DM을 주시면 제가 그거를 감안을 하는데, 일단은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배열을 선언을 하면 이제 교수님께서 보통 이렇게 변수 선언할 때 이렇게 방을 잡을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막 뭐 이런 값들이 저장돼 있다 이런 식으로 써주실 건데, 배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저장을 하면 5칸의 방이 생기겠죠? 자, 일단 배열이 어, 네, 감사합니다. 배열이 일반적인 변수와 다른 점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 윤우영 교수님이 예시를 자주 드시는 성적 처리 프로그램 이런 걸 만든다고 했을 때, 학생 수가 30명일 수도 있고 35명일 수도 있는데 배열이 없이는 저희가 변수를 35개 선언을 해야 됩니다. 네. 그와 반대로 이제 배열은 사실 이렇게 변수 이름 하나만으로도 5개 또는 10개 또는 뭐 100개, 1000개의 어떤 데이터에 접근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사실 이거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이 조금 중요한데, 이거의 원리의 핵심에는 주소 그리고 포인터라는 개념이 이제 관련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주소에 대해서 잠깐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어, 사실 여러분들이 메모리라는 말을 어디서 막 많이 주워 들어서 보셨을 텐데, 메모리라고 하면 사실은 별거 아니고 0과 1을 표현할 수 있는 아주 수많은 어떤 그 유니트라고 할까요? 단위들의 그냥 모임이에요. 그래서 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게 메모리인데, 저희가 변수를 잡는다고 하면 메모리에 어떤 요만한 방을 잡아서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뭐 3을 저장한다라고 하면 00000003 막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어 우리가 변수를 잡는다고 하면 메모리에 특정 어떤 유니트 몇 개를 딱 잡아가지고 여기에 값을 저장하겠다 이렇게 해서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소라고 하면 이 메모리의 첫 번째 여기가 주소가 0번이고 거기로부터 여기가 몇 번째 칸인지를 물어보는 게 주소입니다. 네. 그래서 생각보다는 단순한 개념이고 이 주소, 사실 C 언어에서 주소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배열에서 주소가 어떻게 활용되냐면, 여러분들이 아마 이 배열의 이름은 어, 그 첫 번째 원소의 주소값이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배열의 이름은 첫 번째 원소의 주소값. 그래서 이거를 수식어로 표현하면, 이제 저희가 아는 식으로 표현을 하면 A는 앰퍼센드 A의 첫 번째 방의 주소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네. 이것도 좀 이따 설명을 할 건데, 자, 그래서 저희가 여기 이 첫 번째 방의 주소를 뭐 이를테면 여기 이렇게 5개의 칸이 잡혀 있는데, 여기를 제가 뭐 한 30번째 방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배열의 특이한 점은 뭐냐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뭐 B, C, D 이런 식으로 변수를 일일이 잡아나가면 얘네들이 꼭 옆에 붙어 있으리란 보장은 없어요.
두 칸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저 멀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배열로 선언한 이 데이터, 일련의 데이터들은 반드시 이렇게 이웃해서 메모리에 할당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다음 주소가 이 다음 번째 주소가 인티저는 사이즈가 정수는 사이즈가 4바이트라서 뭐 그냥 굳이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 다음 방은 34번이라는 주소를 갖게 되고요. 그 다음 방은 38번, 그 다음은 42, 46 이런 일련의 연속된 주소를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게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아마 수업 시간에 포인터 더하기 정수의 덧셈도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뭐냐면 제가 이렇게 선언을 했을 때 밑에서 코드에서 잠시만요. 뭔가 화면이 이상한 것 같은데. 됐다. 자, a 더하기 3 이런 연산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A라는 문자 하나만 저희가 이렇게 놓고 봤을 때 A라는 문자의 이 데이터 타입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를 괄호치고 하나를 동그라미 치고 이거 데이터 타입이 뭐냐라는 걸 따지는 게 되게 중요한데 왜냐하면 그래야 이제 매개 변수로 보낼 때 또는 매개 변수로 받을 때 리턴 값을 보낼 때 항상 데이터 타입을 일치시켜줘야 되거든요. 즉 별의 개수를 일치시켜줘야 절대 이제 일단 최소한 에러가 나지 않고 별의 개수가 일치하지 않으면 반드시 에러가 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A라는 문자의 데이터 타입을 저희가 굳이 따져보자면 주소를 나타내는 값이죠. 그래서 int 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인트 별 더하기 인트의 연산을 한다는 말인데 이거 여러분들이 수업을 잘 들었으면 알겠지만 이거는 자, A라는 주소가 있는데 그 주소로부터 3칸 앞으로 간 주소를 나타낸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얘는 지금 30번에서 3칸 가니까 한 칸, 두 칸, 세 칸에서 42번 방이 되겠네요. 네. 혹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해가 안 되시면 바로 저한테 이제 이 부분 다시 설명해 주세요라고 이제 DM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서 근데 한 방의 크기가 몇 바이트인지는 어떻게 하나요? 라는 질문을 또 누군가 할 수 있는데 사실 그거는 컴퓨터가 알아서 해줍니다. 그거는 C 언어가 알아서 해줘요. 사실 그래서 저희가 인트 별과 캐릭터 별이 다른 이유기도 하고 한 방의 크기가 얼마인지를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방의 크기는 알아서 C 언어가 트래킹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그냥 한 칸 한 칸 더하기를 할 때마다 한 칸씩 그 뒤에 주소를 가져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저희는 어떤 포인터 값의 정수 덧셈을 통해서 그 다음 방에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하나의 이름을 가지고 여러 개의 데이터에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이게 배열의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수 매개 변수를 보낼 때 배열은 이름만 보내잖아요. 그렇죠? 네, 배열을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이런 식으로 선언을 했으면 저희가 매개 변수 보낼 때 그냥 이름만 적어서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 이유도 뭐냐면 그 첫 번째 주소만 알고 있으면 저희가 그 주소로부터 얘가 지금 뭐 인트 별인지 뭐 캐릭터 별인지 다 알고 있으니까 몇 칸 앞으로 가서 여기 있는 걸 알려달라를 이제 나중에 저희가 밑에서 이제 요런 연산을 통해서 요런 접근을 통해서 저희가 몇 번째 방의 값을 불러와 달라라는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의 변수명만 가지고도 여러 개의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게 배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동적 할당까지 배우고 나면 사실 그냥 배열은 메모리 안에서 이웃한 주소에 저장되어 있으면 다 배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굳이 저희가 이런 식으로 뭔가 뭐 대괄호를 이용해서 선언을 안 하더라도 동적 할당을 해주면 걔도 배열이랑 똑같이 사용할 수가 있어요. 네, 일단 여기까지는 질문 따로 없으시죠? 자, 그래서 배열에서 정말 자,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어,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바로 요 얘기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자, 여러분들이
이 식이 전혀 어색하지가 않아야 합니다. A랑 이제 첫 번째 칸의 주소 값은 같은 값이다. 네. 이걸 가지고 이제 사실 여러분들은 요 대괄호 표현에 더 익숙해져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뭐 나중에 이제 A 더하기 I, A에다가 I만큼의 정수를 더하면 우리는 A에서 I 번째 방의 주소를 와 같은 값을 가진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대괄호에 익숙하니까 이런 덧셈식을 많이 써가지고 문제를 내요. 네. 좀 이따가 2차원 배열에서도 이렇게 별 2개 달린 거에 정수 덧셈하고 이런 것들 한번 볼 건데,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이 4가지 식에 완전히 익숙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딱 보자마자 하는 로딩 속도가 일어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4가지의 식에 대해서는 그냥 보자마자 이건 당연하지라는 생각이 드셔야 됩니다. 이렇게 4가지. 자, 하나씩 볼까요? 뭐 첫 번째 거는 아까 얘기했고, 두 번째 거는 자, 배열의 이름에 역참조를 하면 그냥 그 배열의 첫 번째 원소의 값과 같다. 라는 얘기고, 자, 세 번째 식은 이것도 얘기했지만 주소에다가 정수만큼 더하면 그 주소로부터 i 칸만큼 간 곳의 주소를 나타낸다. 마지막으로는 뭐 거기에 역참조를 하면 이건 반대로 읽는 게 맞는 것 같네요. A의 i번째 방의 값은 이제 A에서 i만큼의 정수 칸만큼 이동을 한 다음에 거기에 역참조를 한 값이다. 뭐 이런 느낌으로 이 4가지 식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앞으로 계속해서 나올 기호들이라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 여러분들이 무엇이 역참조 연산자고 이제 어떤 것들이 역참조 연산자고 어떤 것들이 인트별, 인트별별 이렇게 별을 만드는지 이런 것들에 좀 익숙하셔야 돼요. 자, 우선 저희가 인트 뭐 예를 들어서 별별 p라고 해봅시다. 자, 그럼 얘의 데이터 타입은 인트 별별이죠. 자, 근데 제가 밑에 가서 코드에 가서 별 p라고 썼어요. 자, 그러면 이 친구, 아이고, 이 별 p라는 친구의 데이터 타입은 뭐가 될까요? 이거는 한번 좀 댓글로 왜 이게 안 되냐? 잠시만요. 자, 이 별 p라는 친구의 데이터 타입은 뭐가 될까요? 혹시 좀 채팅으로 한번 보내주실 수 있나요? 잘 듣고 계신가 해서. 그냥 p 말고 별 p의 데이터 타입이 무엇인지. 고민 중이신가요? 아마 네, 손가락이 좀 무거우신 거겠죠? 이거 오래 고민한 건 아닌데. 자, 사실은 상당히 리액션에 그러니까 그 가르칠 때 잘 이해하고 있나를 좀 많이 체킹하는 스타일이긴 한데, 네, 그래서 좀 쉽지 않긴 하네요. 네. 일단은, 그냥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별 P라고 하면 저희가 데이터 타입이 뭐가 되냐면, 역참조 연산자잖아요. 그쵸? 여기서의 별은 역참조 연산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저희가 인트 별이라고 해서 원래 P는 인트 별별이었는데 저희가 역참조를 함으로써 별이 하나 사라지는 효과가 생기죠.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정확히 좀 예시를 들어 설명을 해드리면 인트 A는 1이고 인트 별 자, 인트 별 PA는 A의 주소를 담고 있고 인트 별별 PA는 자, 이 별 2개가 좀 생소하실 수도 있지만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인트 별의 값을 담는 방의 주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편할 것 같아요. 그냥 얘가 얘이듯이 얘가 얘인 겁니다. 지금 현재. 자, 그래서 인트 별별 PA는 PA의 주소, 아니 뭐야, PPA라 해야겠구나. 네.
자, 이렇게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어, 얘네들을 날리고 좀 뭔가 선택이 잘 안 되네요. 자, 이렇게 저희가 선언을 했다고 하면 PPA의 데이터 타입은 int 별별이겠지만 PA의 데이터 타입은 PA 데이터 타입은 int 별이겠죠. int 별일 것이고 자, 별 PPA의 데이터 타입은 int 별이 될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 PPA에 역참조를 했으니까 PA가 나오겠죠. 혹시 여기서 이해 안 되시는 분 계실까요? 일단 없으시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사실 그러니까 원리적으로 설명하자면 이렇게 되는 건데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역참조를 한 번 하면 별이 하나 떼지고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별별 PPA라고 하면 인티저 값이에요. 그냥 1이에요, 1. 왜? 지금 별 PPA가 PA고 별 PA가 A니까. 또 친구들이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 이게 선택이 안 되지 얘가. 이상하게 지금 펜이 이쪽이 위쪽이 말을 안 먹네. 자, 그냥 한 가지 색깔로 됐다. 아니 여기서의 별은 이랑 뭔가 여기서의 별이랑 아이고 또 이래. 여기서의 별이랑 뭔가 좀 작동이 다른 것 같습니다라고 해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이 별이 잠시만요. 얘가 펜이 좀 말썽이어서 진짜 왜 이러지? 잠시만요. 이게 형광펜밖에 안 나오는 상태가 됐는데 잠시만요. 어, 왜 이러지?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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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됐다. 네, 해결했습니다. 자, 흐름이 좀 끊겼는데 이어서 설명을 하자면 어, 데이터 타입과 함께 사용된 별은 예를 들어서 뭐 int 별, 플로트 별별 이렇게 데이터 타입과 함께 사용된 별은 그 XY를 할까요? 그 변수의 주소를 깊게 만듭니다. 즉 저희가 여기 별을 하나 붙였으니까 x는 int 별이 되고 이 y에다가 별을 두 개 붙였으니까 얘는 플로트 별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 타입과 함께 쓰이면 역참조 연산자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근데 데이터 타입 없이 쓰이면 이렇게 데이터 타입 없이 쓰이면 역참조 연사가 되어서 반대로 별의 개수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이 부분은 헷갈리지 않으셔야 되고 사실 별이 역참조 연산자지만 여러분들이 배열에서 사용하시는 요 연산자도 사실은 역참조 연산자예요. 여기 있는 대괄호도 역참조 연산자예요.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자 여기서 보시면 여기에서 보시면 자 A의 대괄호 0을 한 게 역참조 A죠. 그죠? 그리고 A의 대괄호 I를 한 게 역참조 A 더하기 I의 별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대괄호도 같은 방식이 적용되는데 데이터 타입과 함께 쓰인 대괄호는 이 A라는 변수의 주소를 깊게 만들어요. 얘가 int 별이 됩니다. 뭐 int C 3 3이라고 저희가 선언을 하면
이 C의 데이터 타입은 int 별별이 됩니다. 다만 이제 마찬가지로 대괄호가 이 데이터 타입과 함께 쓰이지 않은 A니까 헷갈리니까 뭐 예를 뭐 그냥 E라고 하죠. 네. 저희가 E라는 거의 데이터 타입은 int 별이었는데 E 대괄호 1 E라는 친구의 데이터 타입은 뭐가 될까요? 대답 안 해주시겠죠? 자, 그대로 int가 됩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C라는 데이터 타입에도 저희가 한 번 대괄호를 붙이면 int 별이 되고요. 그 다음에 C라는 데이터 타입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두 번 대괄호를 붙인다면 자, int 별인 타입에다가 다시 역참조를 하는 거니까 인티저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되게 간단한 얘기예요. 이렇게 데이터 타입이 이런 구조로 있다고 할 때, 자, 역참조를 하면, 아이고, 반대죠. 어. 역참조를 하면 저희가 주소값이 하나씩, 어, 주소의 깊이가 하나씩 얕아진다는 거. 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아, 물론 여기서 역참조랑 반대의 연산자도 있죠. 주소 연산자. 제가 예를 들어서, 어, 자, 이런 상황에서 제가 $C라고 하면 얘의 데이터 타입은 뭐가 될까요? 이 녀석의 데이터 타입. 이거 한 번만 좀 대답해 주시면 안 될까요? 자, 아니, 그 $C의 데이터 타입은 뭐가 될까요? 이 친구의 데이터 타입을 따지자면 생각할 시간을 한 10초만 드리겠습니다. 어, 좋은 그 시도 감사합니다. 네, 생각보다 이게 되게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 네, 일단은 많이 이렇게 의견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제가 현재 C의 데이터 타입이 int 별별이었다고 했죠, 원래. 자, 원래 int 별별이었는데 그렇죠. 저희가 그것의 주소를 물어봤으니까 int 별별의 주소니까 별이 하나 더 붙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내가 주소 참조를 한다면 주소가 다시 하나씩 별 개수가 하나씩 늘어나고 주소의 깊이가 하나씩 깊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게 같이 쓰여도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C 1 1 이러면 얘의 데이터 타입은 뭐가 될까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주소를 역참조를 두 번 했다가 다시 주소를 한 번 연산했으니까 int 별이 되겠죠. 그죠? 자, 요거를 따지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냥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헷갈릴 때마다 동그라미 치고 이거 데이터 타입 뭐지? 동그라미 치고 데이터 타입 뭐지? 이거를 계속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일단은 최소한의 기본적인 실수들을 방지할 수가 있어요. 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자, 일단은 질문이 없으시다면 2차원 배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별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포인트, 이 모먼트인데, 자, 2차원 배열. 제가 뭐 밑에서도 간단하게 언급은 했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선언을 해볼게요. 우선 뭐 초기화하는 법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 믿는데, 중괄호를 두 개, 그러니까 이제 배열의 배열이기 때문에 배열 하나를 초기화할 때는 중괄호를 하나 썼지만, 2차원 배열을 초과할 때는, 2차원 배열 초기화할 때는 중괄호를 두 개 써서 하시면 됩니다. 1, 2, 3, 4, 5, 6 하고 중괄호 세미콜론. 아, 물론 여기서 이거를 굳이 이렇게 아래다가 안 쓰셔도 돼요. 여기 쓰셔도 됩니다. 여기 쓰셔도 되고. 자, 아무튼 이렇게 저희가 선언을 하면 흔히 이런 그림을 그리곤 해요.
자, 이 x라는 이 배열은 이렇게 생긴 세로 배열이 있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한 칸씩. 자, 요런 그림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것 같은데 자, 우선 배열의 2차원 배열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무조건 첫 번째 값은 세로 2차원 배열에서 첫 번째 값은 세로 높이를 나타내요. y값을 나타내요. y값. 그리고 두 번째 값이 이제 수평값, x값. 예, x가 여기 있으니까 헷갈리니까 그냥 A2라고 하죠. 네. 항상 순서가 반대입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상식과. 그래서 y를 먼저 가고 그 다음에 x를 찾아요. 자, 이게 왜 그러냐? 이것도 한번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자, 우선은 사실 2차원 배열은 배열의 배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렬로 긴 데이터를 그냥 쭉 저장할 수도 있지만 2차원 배열이 가지는 장점이 있죠. 여러분들이 뭐 사진도 해보셨고 사다리도 해보셨으니까 아마 아시겠지만 이렇게 몇 번째 줄에 몇 번째 칸이라는 접근이 상당히 용이할 때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나온 게 2차원 배열인데 구조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자, 이게 우리가 아까부터 배웠던 그냥 기본적인 배열이에요. 얘가 지금 뭐 여기 이렇게 어, 제가 뭔가를 심히 잘못한 것 같은데 지적이 안 들어갔군요. 자, 1, 2, 3, 4, 5, 6 해야겠죠? 네, 이렇게 돼야 맞을 것 같네요. 그죠? 자, 1, 2, 3, 4, 5, 6이라는 값이 저장되어 있고 이 1, 2, 3이라는 값 저장된 배열이 여러분들이 원래 잘 알던 배열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 1, 2, 3과 4, 5, 6마저도 배열로 연결을 시키고 싶다는 거예요. 2차원 배열은.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자, 제가 여기에다 한번 주소를 매겨볼게요. 얘는 한 30번지라고 하고 아까 30번지 썼구나. 얘는 한 300번지라고 하고 얘를 한 310번째 방이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2차원 배열은 내부적으로 그렇게 돌아갑니다. 세로 배열에 자, 이 세로의 배열을 하나 더 만들어요. 세로 배열 하나 더 만들어서 여기에는 인트 별값이 들어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지금 인트 값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 방들에는. 그죠? 근데 이 배열의 방에는 인트 별값을 저장할 거예요. 직관적으로 말하자면 여기에는 300번, 310번이라는 주소를 저장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배열은 인티저의 주소값을 저장하는 배열이니까, 그죠? 인티저의 주소값을 저장하는 배열이니까 인트를 저장하는 배열의 그 첫 번째 값은 인트 별이죠, 그죠? 근데 인트 별을 저장하는 배열의 첫 번째 값이니까 이 주소는 인트 별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A2라는 변수 이름이 인트 별별이라는 데이터 타입을 가지게 되는 이유예요. 설명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 세로 배열에도 제가 주소를 매겨볼게요. 얘를 500번이라 해볼게요. 자, 그럼 제가 A2라고 말하면 int 별별이라는 데이터 타입이고 500번이라는 값을 가집니다. 제가 역참조를 한 번 해서 A2라고 하면 얘는 500번으로 시작하는 배열의 첫 번째 값이 역참조한 거니까 일단 데이터 타입은 int 별이고 300번이라는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 제가 역참조를 여기다가 두 번 해주게 된다면 얘는 이제 아까 배웠던 대로에 따르면 그냥 int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값은 이 300번으로 시작하는 배열의 첫 번째 값에 역참조니까 1이라는 값을 가지게 되겠죠. 혹시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좀 설명이 다시 필요하면 꼭 말씀을 해주세요. 자, 뭐 예시를 하나 더 들어봅시다. 제가 A2 더하기 잠시만, A2 아니다. 어, 자, A2 더하기 1 이 맞나? 잠시만, A2 더하기 1의
아, 그렇죠. 네. A2 더하기 1에 제가 역참조를 했어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을 할 건데, 일단 데이터 타입 먼저 따져보죠. 자, 이 친구의 데이터 타입은 뭐죠? 이건 여러분들이 아마 채팅으로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별 괄호하고 A2 더하기 1, 이라는 친구의 데이터 타입은, 자, 마찬가지로 그냥 인트 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왜냐? 저희가 그 정수의 덧셈을 한다고 해서 주소가 데이터 타입이 바뀌진 않잖아요. 그쵸? 근데 역참조는 어차피 한 번 했으니까 인트 별별에서 그냥 별로 갈 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를 해석을 해보면, 좀 이런 예시를 같이 듣는 게 좀 여러분들에게 쉬울 것 같은데, 1, 2, 3이라는 배열을 제가 앞에다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저희가 아까 A 더하기 I 하면 여기 주소가 나왔댔잖아요. 그쵸? A 더하기 뭐 1이라고 하면 여기 주소가 나왔고, 2라고 하면 여기 주소가 나왔고, 그쵸? 마찬가지로 제가 A2 더하기 1이라고 하면 이제 여기 주소가 500번이었는데 여기 주소가 나오게 돼요. 그럼 뭐 504번이겠죠? 인티저니까. 그쵸? 자, 근데 거기에 역참조를 했으니까 값은 뭐가 되냐면 310번이 되게 됩니다. 생각하기 어렵죠, 여러분? 자, 한 번 더 설명드리면 A라는 주소에서 한 칸 앞으로 가는 게 아까 여기는 이거는 좀 이해하기 좀 이해할 만 하잖아요. 아까처럼. A라는 주소가 원래 여기였는데 여기가 뭐 10번이라 합시다. 근데 A 더하기 1이라고 하면 자, 그 다음 칸의 주소를 그 다음 칸의 주소를 나타내게 된다고 했고요. 그죠? 그래서 역참조 A 더하기 1에다가 역참조를 하면 뭐 2라는 숫자가 나오겠죠. 그죠? 네. 지금 두 번째 방에 역참조를 한 거니까. 자, 마찬가지로 얘도 500번이라는 주소에다가 1을 더하게 되면 이 그 다음 방 504번이라는 주소가 나오게 되고 거기에 역참조를 해보면 310번이라는 주소가 나오게 됩니다. 자, 헷갈리실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거를 외우라고 한 거거든요. 자, 이걸 외우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실 얘가 뭐랑 같냐면 얘가 그냥 이거랑 같아요. A2의 첫 번째 칸. 그러면 A2의 그러니까 첫 번째 칸이 아니죠. 1이니까. 1이니까 인덱스상으로 두 번째 칸이네요. A2의 두 번째 칸이니까 일단은 A2가 나타나는 게 여기잖아요. 그죠? A2가 나타나는 게 여기니까 여기에 두 번째 칸인 310번. 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조금 더 편하죠. 그죠? 자, 근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요. 애들이 헷갈리니까. 그래서 이 공식을 외워놓는 게 여러분들이 훨씬 편합니다. 아시겠죠? 혹시 다들 이해되시나요? 대답이 없으면,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쉬운 거 한번 보고 갑시다. A2에 1, 1. 이라는 원소를 참조하는 과정을 보시면, 자, 먼저 A2가 가리키는 첫 번째 세로 배열에서 이 두 번째 값, 1이니까 두 번째 값을 찾게 되고, 이제 거기에서 또다시 걔가 그 배열이 가리키는 어, 주소에서 그 두 번째 값이니까 이걸 가리키게 돼서 5라는 값을 가져오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미션을 드리도록 할 건데, 생각할 시간 30초 정도 드릴게요. 이거를 여러분들 대괄호 없이 덧셈이랑 별만 가지고 표현을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괄호랑 덧셈이랑 별만 가지고. 뭐시기 해서 표현할 수 있으시겠어요? 30초 정도 드릴게요. 시험에 반드시 나옵니다, 이거. 안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하시는 거. 네. 겐톡이 하나 왔는데, 잘하셨네요. 네. 답을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 자, 그러면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사실은 공식으로 생각하셔도 되고 그냥 일일이 하셔도 되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네. 생각보다 잘하시네요. 아, 오케이. 자, 한번 봅시다. 이거는 하나씩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하나씩. 우선은 A to E를 저희가 수학에서도 치환 배우잖아요. 그죠? 네. 얘를 그냥 하나의 덩어리로 치환을 해버리고 그러니까 X, 라지 X1을 표현한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풀어보시면 얘는 사실 공식을 외우셨으면 아시겠지만 X 더하기 1이 되죠. 그죠? 이렇게.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이제 X를 치환했던 걸 되돌려서 이렇게 쓰시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 얘를 그냥 공식에 대입해서 별 A2 더하기 1 이라고 하시면 맞는 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미세하게 별의 위치가 다르신 분이 계세요. 저한테 보내주신 분 중에. 네, 근데 그렇게 하면 다른 결과가 나와요. 자, 예를 들어서, 보내주신 답 중에서 이게 뭐 DM으로 온 거니까 제가 한번 예시를 들어봐도 되겠죠? 자, 요거를 한번 볼게요. 이런 게 참 어려우면서도 문제 내기 좋은 건데, 아이고, 글씨가. 자, 별, 괄호하고 A2 더하기 1에 1. 자, 얘가 뭘 나타내는지 한번 같이 봅시다. 자, 먼저 역참조 A2를 했죠. 역참조 A2를 했으니까 벌써 얘는 값이 300번이에요. 그죠? 자, 300번에 더하기 1을 했으니까 사실은 여기로 오게 됩니다. 여기로. 그쵸? 304번이라는 주소가 돼요. 이 친구가. 자, 근데 304번에다가 하나를 더 더했죠? 그러면 308번이 되겠네요? 사실은 여기서의 괄호는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실 수 있습니다. 사실 요거랑 다를 바가 없어진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값을 출력해보면 3이 나오겠죠? 네, 그래서 하나하나 치환해서 순서대로 이렇게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그 기본적인 1차원 배열의 공식을 외우셔서 그거에 따라 대입하듯이 약간 푸시는 느낌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자, 질문 따로 없으시면 하나만 더 예제를 해볼까요? 하나만 더. 음, 지금 이 그림에서 A 별 A2 더하기 1에 별에 더하기 2. 자, 라고 하면 무슨 값이 나올까요? 아, 이게 제가 여기 값을 조금만 바꿔볼게요. 문제를 위해서. 어, 135, 246으로 바꿀게요. 이렇게. 그럼 여기도 바뀌어야 되는구나. 아무튼 네. 이렇게 바꿔볼까요, 한번? 그러면 이거의 값이 아이고 이거 아닌데. 자, 요거의 값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한번 연산해 보실래요? 135, 246일 때. 음, 잠시만요. 저도 해봐야 돼서. 어, 그러니까. 음, 네, 방금 보내주신 분이 맞을 것 같은데. 네. 자, 일단은 어느 정도 고민할 시간을 드린 것 같으니까. 네. 채팅 활발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갑자기 좀 힘이 나네요. 자, 한번 같이 해봅시다. 먼저 별 A2를 먼저 보시면 별 A2. 사실 얘는 저희가 아까 알고 있던 공식에 따라서 한다면 자, 밑에를 조금만 지워볼까요? 이렇게. 자, 별 A2는 그냥 A2의 제로랑도 같죠. 그쵸?
자, 그러면 A2 제로 더하기 1 별 하고 더하기 2가 되는 건데 사실 A2 제로라는 애가 뭐 누구냐? 이 배열의 첫 번째 주소예요. A2 제로. 왜? A2 제로가 나타내는 값이 지금 300번이죠. 그쵸? 맞나요? A2 제로가 나타내는 값이 300번이죠. 그래서 사실 이 A2 제로라는 값은 또다시 배열을 나타내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제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나요? 그럼 그냥 얘랑 같구나. 얘랑 같구나 하고 생각을 하셔야 조금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니야, 이제 1차원 배열이구나. A2 제로는. A2 제로가 1차원 배열이면 배열의 이름에다가 1 더하고 역참조하면 그냥 첫 번째 원소인데 뭐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되거든요. 자, 배열의 첫 번째 원소에다가 1 더하면 그냥 이렇게 가듯이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도 여기에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여기로. 아시겠나요? 자, 300번이란 주소에서 1을 더하니까 304번이 됩니다. 자, 그러면 304번에다 역참조를 했으니까 3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사실 얘도 이 공식이 대입하는 거예요. 별 a 더하기 i는 ai다. 자, 요 공식에 대입을 해서 여기서 a가 A2 제로일 뿐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공식에 대입해 보면 좌변은 이렇게 되고 우변은 A2 제로의 i겠죠? 여기서 i가 현재 1이니까 그냥 요 값이 지금 A2 제로의 1이 되겠네요. 맞나요? 그러니까 A2 제로의 1에다가 이 3에다가 2를 더하니까 5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다들 이해되시나요? 요 정도까지 이해하실 수 있으시면 2차원 배열의 원리라든지 아니면 포인터 문제에서 헷갈리실 건 없거든요. 네. 어, 일단은, 네, 그렇습니다. 자, 질문 따로 없으시면 바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바로.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지금 가르칠지 말지 좀 고민이 되는 포인트가 있는데, 혹시 그 버블 정렬도 여러분들이 배우셨을 건데, 버블 정렬에 관해서 설명을 듣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계시면 제가 수업을 진행을 하고, 계시지 않는다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버블 정렬이 뭐 되기 되게 좋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네, 알겠습니다. 네. 수요가 있어서 네, 바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정렬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버블 정렬, 그리고 선택 정렬, 셀렉션 소트, 그 다음에 인서션 소트, 삽입 정렬. 자, 이렇게 세 가지의 정렬이 있는데요. 사실 제가 예상하기로는 지금 버블 솔트만 배웠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맞나요? 나머지 정렬도 혹시 배웠다면 저한테 좀 DM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저희가 이런 가장 기본적인 대표적인 정렬의 알고리즘을 한번 우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의 작동 방법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돼요. 무작위의 배열함을 이렇게 써볼게요. 그러니까 정렬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작은 거에서 큰 거 또는 큰 거에서 작은 거로 만드는 방법이겠죠, 그죠? 자, 이런 배열이 있다고 했을 때 저희가 이제 어떻게 버블 정렬이 일어나냐면 먼저는 음, 그러니까 이 배열을 어, 뭐라 해야 되냐? 이렇게 한번 보고 이렇게 한번 보고 이렇게 한번 보고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처음부터 끝에서 두 번째 것까지 보고 처음부터 끝에서 세 번째 것까지 보고 이런 식으로 점점 보는 반경을 줄여나가면서 계단 모양으로 연산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먼저 여기서 시작을 해봅시다. 두 개를 잡고 순서가 올바르면 안 바꾸고 올바르지 않으면 바꿉니다. 올바르다는 뜻은 뭐냐면 저희가 약간 직관적으로 작은 거에서 큰 걸로 정렬을 해본다고 할게요. 그러면 작은 게 큰 거보다 앞에 있으면 올바른 거죠. 그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30일은 올바른 순서예요. 그쵸? 자, 그러면 넘어갑니다. 자, 10일치를 봅시다. 지금 이 순서로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10일치는 올바른가요? 올바르지 않은가요? 올바르지 않겠죠? 그래서 7과 11은 순서를 바꿔줍니다. 아, 원본 배열을 이렇게 어디 한번 보존을 해놓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다가 해볼게요. 얘를 그냥 아예 여기다가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얘네 둘의 순서를 이렇게 바꿔주고, 자, 그 다음에 오케이. 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얘네도 올바른 순서가 아니죠. 그래서 20일. 자, 아이고, 큰일 났다.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10일과 9도 올바른 순서가 아니기 때문에 바꿔주고 10일과 1도 올바른 순서가 아니기 때문에 바꿔주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셨을 수 있는데 한 번 쭉 이렇게 두 개씩 보면서 작고 큰 순서 아니면 바꿔주는 형식으로 하면 자, 무엇을 보실 수가 있냐면 무조건 최대값은 오른쪽 끝에 가 있을 거란 걸 알 수 있어요. 맞나요? 이게 버블 정렬의 핵심입니다. 계속 괜찮나? 아니네. 괜찮나? 괜찮네. 괜찮나? 아니네. 하다 보면 결국 제일 큰 친구는 계속 안 괜찮아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다음 정렬 때 그 직전까지만 보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루프. 아무튼 그래서 포문이 두 개 필요해요. 버블 정렬을 할 때는. 자, 이제 37, 29, 1, 11이라는 배열이 되는데 자, 37 괜찮죠? 7, 2 안 괜찮죠? 바꿔줍시다. 79 괜찮죠? 91 안 괜찮죠? 자, 지금도 어때요? 여기 전까지의 최대값이 맨 끝에 왔죠? 자, 이걸 반복하시면 뭐 그냥 빠르게 해볼까요? 나머지는 3, 2, 7, 1, 9, 11. 자, 다시 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죠. 여기까지. 자, 3이 이제 안 괜찮네요. 그죠? 3이 바꿔주고. 37 괜찮네요. 71 안 괜찮죠? 까지 하고. 자, 그럼 여기까지도 끝. 지금 뭐 이렇게 그려야 되나? 자, 여기까지도 됐죠? 자, 그 다음에 그냥 한 번에 할게요, 여기에서. 자, 2, 3 괜찮고 3, 1 안 괜찮죠? 그러면 1, 3으로 바꿔주면 또 여기까지 또 끝. 마지막으로 2, 1 보고 안 괜찮네 하고 바꾸면 끝입니다. 자, 알고리즘이 이해가 되시죠? 알고리즘이 이해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코드를 외워가는 건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게 더 실수를 유발하기 쉽거든요. 그냥 이 생각하는 과정을 외우시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네. 자, 이걸 코딩할 때 유의점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은 자, 저희가 지금 배열이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칸이네요. 그죠? 6칸. 자, 근데 보시면 제가 처음에 비교를 몇 번 하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문을 쓰실 때 종료 조건을 좀 예민하게 쓰셔야 돼요. 뭐 그냥 여기다가 int i를 쓸게요. 지금 저희가 n이 지금 배열의 길이를 담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렇게 했을 때 자, i는 n-1보다 작아야겠죠. 이렇게 안 하시면 에러 납니다. 하고 i 플러스 플러스. 자, 왜 에러 나냐면 이게 n보다 작다라고 하면 결국 얘가 여기도 읽어버리거든요. 왜? 그러니까 지금 i가 5일 때까지 실행이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지금 n이 6이니까. 근데 5일 때 저희가 지금 여기랑 여기 다음 칸을 비교해라라고 하면 벌써 지금 없는 원소를 참조하려고 하니까 액세스 에러가 나게 돼요. 아무튼 반드시 이렇게 해주셔야 딱 n보다 한 개 적은 수만큼 실행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괄호 열어볼까요? 자,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두 개씩 비교하는 거죠. 그죠? 지금 이 큰 포문이 나타내는 게 지금 사실 이거 하나하나예요. 자, 이거 하나하나를 나타내는 게 큰 포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가 큰 포문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걸 나타내는 작은 포문이 필요해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조금 잘못했군요. 자, 제가 살짝 꼬였는데,
이걸 설명하려면 코드까지 설명을 드리려면 그냥 이거를 한 번에 쓰지 않고 다시 좀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아까 여기에서 바꾸니까 23, 37, 17. 자, 여기서 한 번 더 실행하면 이런 모양이 되고 이거를 그냥 다 써드려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쉽게 할 것 같아서 자, 여기서도 보시면 여기서는 1까지만 보니까 자, 2, 3 순서 바뀌어야 되고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자, 2, 3 괜찮고 자, 3, 1 순서 바뀌어야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봐야 여러분들이 코드 짜는 데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은 사실상 두 칸만 보면 되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두 개가 1, 2로 바뀌어야 되고. 자, 지금 이 포문이 나타내는 거는 자, 바깥에 있는 포문은 여기는 이거. 자, 한 번 쭉 보자. 두 번째 쭉 보자. 세 번째 쭉 보자. 자, 이걸 나타내는 포문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이것도 저희가 몇 번 실행했는지 한번 봅시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봤고, 처음부터 네 번, 그 전까지 거 한번 봤고, 자, 이렇게 보는데, 결국 저희가 마지막에 두 번째 것까지만 보고 끝이 나죠. 그죠? 즉,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훑어보게 됩니다. 이 배열을 총.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다섯 번째까지, 처음부터 네 번째, 처음부터 세 번째, 처음부터 두 번째까지. 그래서 아무튼 똑같이 n-1이 들어가야 해요. 이해가 되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사실 풀 코드를 보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자, 각각의 한 번 풀터 읽기를 한 폼으로 또 짜볼게요. 이번에 int j를 써야겠죠? 자, j를 써서 자, 여기서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잠시만요. 자, 지금 여기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봤을 때가 j가 0인 상태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봤을 때가 j가 0인 상태. 처음부터 마지막 하나 전까지 봤을 때가 j가 1인 상태. 여기까지가 j가 2인 상태. 자, 여기만 한번 볼까요? j가 1인 상태를 보시면 처음부터 그 전 번째까지 봐야 되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길이가 n-j인 배열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해가 되시나요? n-j인. 전체 길이가 n입니다. 지금. 이게 n이고. 자, 지금 여기까지가 n-j예요. 맞죠? 자, 그래서 저희는 이 각각의 훑어보기를 짤 때 j는 그냥 진한 색깔로 쓸게요. 네. 노란색을 쓸까? 네, 노란색을 씁시다. j는 뭐보다 작아야 되냐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사소한 실수가 있네. i라는 표현이 맞는데 지금 큰 포문이 지금 이 큰 포문이 i를 나타내니까 지금 i라는 기호가 맞거든요. 네, 좀 기호 언급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었네요. 네, 아무튼 자, 지금 i가 1번째일 때는 n-i라는 길이이기 때문에 자, n-i보다 작을 때까지 실행을 하셔야 일단 기본적으로 되고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n-i짜리 배열을 저희가 볼 때 몇 번 비교하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고 끝나죠. 지금 n-i는 5인 상황인데. 그쵸? 길이가 5짜리인데 4개만 본단 말이에요. 4번만 비교한단 말이에요. 왜? 2개씩 하니까. 그래서 n-i-1까지 해주셔야 돼요. 이해가 되실까요? 자, 그 다음에 j뿔뿔. 해서 이제 사실 나머지는 쉽습니다. 이제 그냥 지금 보고 있는 원소가 아무튼 j예요. 지금 보고 있는 원소는 자, aj랑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그렇게 짜시면 돼요. 만약에 aj랑 aj 플러스 1이랑 비교해서 자, 지금 옳지 않은 케이스가 앞에 게 더 큰 거죠. 자, 만약에 앞에 게 더 크다.
라고 하면 이제 그냥 둘이 순서 바꾸는 건 제가 수압이라는 함수를 그냥 이따 가정을 할게요. j 가로 a j 플러스 1 라는 코드를 쓰시면 어 잠시만요. 음, 여기도 필요하네. 자, 이렇게 짜시면 버블 정렬 끝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여기까지? 아니면 아직 이해가 안 됐다. 아니, 이해가 됐다도 좀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혹시 설명이 충분히 되었을지 조금 채팅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걸 공부하실 때는 사실 직접 비주얼 스튜디오에 짜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생각해 보시면서 어떻게 돼야지 하면서 생각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뭐 대부분 괜찮으시다고 하니까 어, 네, 이렇게 해서 버블 정렬에 대한 설명 마치고요. 제가 조금 최대한 다들 이해할 수 있게 좀 천천히 말하고 있거든요. 혹시 템포가 좀 너무 느린 것 같으면 좀 빨리 해도 될 것 같다고 피드백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다른 분들과 다르게 유일하게 2시간 SMP를 진행하는데 학교 수업도 1시간 15분인데 제가 2시간 연달아 하면 힘들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겠죠? 저는 괜찮은데 한 5분만 쉬었다가 지금 10시 59분이니까 한 11시 5분쯤에 다시 시작을 해도 될까요? 뭐물 마시고 뭐 화장실 다녀오셔도 되니까 11시 5분쯤에 11시 5분, 정확히 11시 5분에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시 6분이 됐으니까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단 정렬까지 알아봤고요. 그러면 일단 동적 할당 없이 설명할 수 있는 배열에 대한 건 거의 다 설명드린 것 같아요. 아, 하나가 남았구나.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저희 문자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열. 문자 배열이에요. 문자 배열이고 영어로는 스트링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자, 스트링은 사실은 그냥 진짜 뭐 그렇게 특별한 개념이라기보다는 그냥 캐릭터 배열이에요. 캐릭터 A10. 근데 여기서 스트링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항상 마지막이 뭐 그냥 헬로우 해볼까요? E, L, L, O 마지막이 널문자 역슬래시 0이에요. 이거 마지막은 숫자 0입니다. 라고 정의가 돼야 된다. 이건 생략해 볼게요. 그냥. 자, 이렇게 마지막이 널문자 역슬래시 0으로 끝나는 캐릭터 배열을 보고 저희가 문자열이라고 합니다. 이 약속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이용해서 사실 모든 스트링 관련 스트링을 다루는 함수들이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네. 자, 여기서 뭐 몇 가지 뭐 중요한 얘기하기 전에 사실은 이렇게 쓸 필요도 없고 그냥 이렇게 쓰셔도 돼요. 그냥 뭐 새로 써볼까요? 캐릭터 B는 뭐 헬로우. 자, 이렇게 쓰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아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자, 5글자를 저장하려면 몇 칸이 필요하죠? 6칸이 필요하고요. 6개 글자가 6개인 걸 저장하려면 한 칸이 더 필요합니다. 7개. 아시겠죠? 네, 뭐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는 제가 이렇게 썼어요. 헬로우 띄고 월드 역슬래시 n 제가 이렇게 저장하면 C라는 배열의 길이는 몇이 될까요? 맞춰보실래요? C라는 배열의 길이는 몇이 될까요? 그 길이를 재는 함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열의 길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배열의 길이. 배열이 몇 칸짜리일까요? 음, 한 분이 정답을 보내주셨네요. 네. 자, 지금 좀 거슬리는 친구가 한두 가지 있을 텐데 일단 저 역슬래시 n은 몇 개지? 막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역슬래시 n은 저희가 작은 따옴표 안에 쓸 수 있는 하나의 단일 문자입니다. 엔터라는 것을 의미해서 길이가 하나짜리예요. 여러분 작은 따옴표 안에다가 이렇게 두 글자 쓰시면 큰일 나는 거 아시죠? 네. 근데 얘네들은 가능합니다. 이 역슬래시가 있는 문자들은. 그래서 5글자 띄어쓰기 하나, 5글자 엔터 문자 하나, 그리고 널 문자니까 네, 길이는 13짜리가 되는 게 맞습니다. 네. 뭐그 정도는 뭐 이렇게 가볍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자, 사실 스트링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런 걸 하시면 안 돼요. 자, 일단은 그냥 A만 남겨봅시다. 써놓을까요, 그냥? 그냥 이거 이제 다 무시하고 내려와서 캐릭터 A는 다시 헬로우로 가볼게요. 자, 여기에서 제가 또 그래 그냥 위에 걸 둘 다 써야겠다 그냥. 제가 위에 두 개를 쓸게요 이렇게. 제가 이래놓고 제가 만약에 이런 코드를 실행을 하는 거죠. if A랑 B랑 같으면 같다. 자, 같다가 출력이 될까요 안 될까요? 뭔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언급을 하는 거겠죠, 그죠? 자, 여러분들이 스트링을 문자열을 대입할 때 그리고 비교할 때에는 절대로 하시던 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다르게 작동해요. 자, 왜 그런지 한번 봅시다. 지금 A랑 B라는 배열 자체에 들어가는 값은 똑같아요. 자, 지금 A도 그렇고 B도 그렇고 HELLO 넓문자 HELLO 넓문자 똑같아요. 똑같은데
똑같은데 지금 A라는 값이 나타내는 게 뭘까요? 자, A의 데이터 타입 뭘까요? 돌아온 데이터 타입 질문입니다. A의 데이터 타입은 저희가 말하자고 하면 뭘까요? 네, 그렇죠. 자, 그냥 배열의 첫 번째 이름이니까 별이 붙어서 캐릭터 별이겠죠, 그죠? 그러면 주소값이란 뜻이에요, 주소값. 그러면 그냥 이 배열의 주소값이란 얘기네요. 지금 이 두 배열은 다른 배열이니까 얘가 뭐 60번지, 60번째 값, 얘가 70번째 주소라고 했을 때, 자, 둘의 주소는 같나요, 다르나요? 지금 별도로 선언했으니까 다르죠, 그죠? 자, 그러면 얘는 사실상 지금 현재의 흐름에서는 영원히 false가 날 수밖에 없는 코드예요. 같을 수가 없어요. 두 개의 다른 배열을 선언했는데. 그쵸? 스트링을 여러분들이 대입하실 때나 비교하실 때 절대로 이런 기존에 저희가 사용하던 등호 한 개나 두 개를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대입하거나 비교할 때. 자, 그럼 대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희는 배웠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string.h 헤더 파일 배웠죠? 혹시 안 배웠다면 저를 어, 급하게 말려주세요. 자, 여기 안에 있는 함수 중에서 string compare의 줄임말인 cmp라는 함수가 있어요. 얘는 매개 변수로 문자열 하나, 두 개를 받는데 이 두 개가 같으면 0을 리턴해요. 같으면 0을 리턴하고 나머지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게 다를 때 마이너스 1 또는 1을 리턴하거든요. 그럼 그거의 기준이 뭐냐?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S1 빼기 S2를 했을 때의 부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뭔 소리냐면 얘가 어, 뭐랄까 얘가 배시고 얘가 배시라 해봅시다. 자, 이러면 S1 빼기 S2를 하면 지금 사전산 순서로 누가 앞에 있죠? 뭐 이런 건 굳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겠네요. 네. 그 앞에 있는 BAT가 앞에 있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지금 BAT에서 BET를 빼면 사실은 얘가 그러니까 이 아스키 코드 값상으로 A보다 2가 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아스키 코드 값상으로 얘가 더 큰 거예요, 얘보다. 그래서 물론 뭐 여기 뒤에가 뭐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달라지는 부분부터만 따지는 거니까. 같은 거 제외하고 달라지는 부분부터. A가 2보다 아스키 코드 값이 작기 때문에 빼면 음수가 나오죠. 그러면 마이너스 1인 거예요. 즉 S1이 S2 앞에 있을 때에는 음수가 나오고요. S1이 S2가 S1 앞에 갑시다. S2가 S1 앞일 때에는 자, 뭐 반대겠죠, 그죠? 뭐 이제 벳바겠죠, 벳바. 그러면 2에서 A를 빼면 양수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1이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편합니다. 저는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거든요. 네, 아무튼 사실 제일 많이 쓰이는 건 이거예요. 같을 때. 자,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항상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if string compare s1, s2가 0일 때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를 조금 더 뭔가 배운 사람처럼 쓰고 싶으면 이렇게 쓰셔도 돼요. 사실 코딩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좀 컴공과 친구들. 자, 이 느낌표 뭐죠? 낫이라는 의미였죠, 낫. 그러면 마이너스 1의 낫은 마이너스 1이 참으로 여겨지니까 1의 참이니까 0이 되고 1의 낫도 0이 되고 0의 낫만 1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셔도 같을 때에만 이 부분이 작동하게 됩니다. 뭐 아무튼 이런 문법을 알아두셔도 뭐 좋고요. 네. 자,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문자열에 대입을 할 때에도 이건 사실 조금 할 얘기가 있는데 음, 일단은 지금 여기 있는 케이스에서 저희가 자 C는 A라고 대입을 하게 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에러가 납니다. 에러. 왜냐? 그거 기억나세요? 배열의 첫 번째 값은 아니 뭐래. 배열의 이름은 배열의 첫 번째 값의 주소이자 상수라서 변경할 수 없다. 라는 걸 혹시 여러분들이 배웠으면 기억이 나실 텐데. 자, C라는 이 배열의 이름은 애초에 대입을 통해 변경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건 그냥 에러가 나버려서 애초에 뭐 작동이 안 하는 코드고요. 자, 그러면 그렇다면 에러가 안 나게 해볼까요? 튜터님 하면서 캐릭터 별 D를 누군가 만들어 옵니다. 자, 그 다음에 D는 A 하면 이건 괜찮죠? 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건 괜찮습니다. 이건 괜찮은데요. 이거는 제가 에러라고는 말 안 하겠는데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왜 주의를 하셔야 되냐? 자, 이렇게 여러분 대입한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printf 뭐 %s로 D를 출력해 보면 헬로우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제 A라는 주소가 지금 60번 주소였죠. 그럼 이제 D도 60번 주소를 가리키고 있어요. 즉 둘이 같은 곳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뭐가 문제야? 제가 나중에 예를 들어서 자, 제가 A4는 E라고 바꿨어요, 나중에. 그럼 뭐 헬리가 되겠죠, 헬리. 헬리가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제가 다시 printf %s d를 출력하면 뭐가 될까요? 헬리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난 분명 a만 바꿨는데 내 머릿속에 있는 d라는 변수가 d라는 그 배열이 헬로우로 저장이 돼 있을 수도 있어요. 내 머릿속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가 스트링을 대입연산자로 대입을 하면 하나를 바꿨을 때 다른 것도 바꿔지는 결과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스트링은 본질적으로 캐릭터 배열이니까. 배열의 주소를 대입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즉, 가리키는 이 화살표만 대입을 해준 거지, 뭐, 이 값을 여기에 그대로 복사해 준 게 아니에요. 즉, 둘이 무조건 반드시 이 독립적으로 작동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두 개의 문자를 대입을 이렇게 했을 때. 자, 그러면 이거를 의도했으면 의도한 대로 괜찮아요. 근데 의도하지 않았다면 나는 D에다가 그냥 A를 복사하고 싶은데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여기서 좀 재밌는 얘기를 좀 추가로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저희가 대입한 연산자는 string copy의 줄임말인 strcpy라는 함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모든 함수는 다 string.h를 include 안 하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strcpy는 두 개의 문자를 이렇게 쓰게 되는데 이건 되게 직관적이에요. S1에 S2를 대입하는 순서가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똑같이 보시면 돼요. S1에다가 S2를 대입한다라고 외우시면 순서 안 헷갈립니다. 등호 쓰듯이 순서를 쓰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튜터님 하지 말자. 자, 그러면 튜터님 이제 strcpy d, a라고 쓰면 아까 말씀하셨던 이런 같이 바뀌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네요라고 하시면 저는 에러가 난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왜 에러가 날까요? 여기서 이 코드에서 왜 에러가 날까요? 이거 진짜 제가 거짓말 안 치고 한 스밍 듣는 친구 중에 한 30, 40%는 헷갈려하는 것 같은데 혹시 줄글이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간략하게라도 혹시 한번 채팅으로 말씀해 보실 수 있으실까요? 왜 에러가 날지. 모르겠으면 모르겠다고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한 30초 정도만 생각할 시간을 드릴게요. 이게 내일 모레 구조체 설명할 때에도 그대로 계속 될 얘기입니다. 네, 계속 나올 얘기입니다. 네, 자 이게 왜 에러가 나느냐? 지금 제가 캐릭터 별 D하고 아무 값도 대입을 안 했죠. 캐릭터 별 D 하고 그냥 캐릭터의 주소를 저장할 방만 만들었죠. 그죠? 그럼 이거는 뭐와 같게 보시면 되냐면 D는 하나의 방이에요. 하나의 방인데 이제 얘는 뭐뭐 번이라는 값을 받고 싶어 할 뿐이에요. 그냥 하나의 방이에요. 근데 이 방이 뭔지는 몰라. 지금 왜 대입을 안 했으니까 보통 대입을 안 하면 막 쓰레기 값 들어가 있죠. 이런 거 들어가 있죠. 그죠? 지금 그런 상태인 거예요. 얘는 지금. 근데 내가 자 D라는 주소에 A를 대입해줘 하면 어때요?
그래서 D가 어느 주소인데 하면서 화를 냅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나요? 지금 D라는 변수는 이 캐릭터 배열, 문자열 배열을 받기 위해 대기를 타고 있는 친구인데 대기를 타고 있는데 자, 너 이제 시작하자. 자, 복사하자. 대입하자. 하니까 얘가 당황을 한 거예요. 저 아직 주소 안 받았는데요? 하면서 에러를 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거를 하시려면 이 코드가 동작을 하게 되려면 여기에 동적 할당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D라는 변수가 어떤 의미 있는 주소를 가리키게 하던지 아시겠죠? 음. 물론 뭐 D가 캐릭터 그러니까 이 D라는 포인터 변수가 뭐 B라는 배열을 가리켜도 되긴 해요. 이때는 물론 이제 자 이렇게 하면 저희가 어떻게 되느냐 캐릭터 D는 B라고 대입을 하면 D에는 70번이 들어가겠죠.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으니까 좀 집중해 주세요. 자 70번이 들어가고 자 스트링 카피해서 자 70번에다가 60번 A가 아까 60번이었죠. 60번 안에 있는 친구를 복사해 주세요라고 명령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제 여기 이미 헬로우가 들어가 있긴 한데 아무튼 여기를 싹 다 지우고 자 70번이 여기잖아요. 그죠? 70번이 여기니까 싹 다 지우고 여기다가 이렇게 대입을 하게 돼요. 이렇게 하나씩. 스트링 카피의 작동 방법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시고 이걸 실행하게 되시면 에러는 안 납니다. 하지만 이제 뭐 D랑 B랑 지금 애초에 같은 주소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B라는 문 B라는 배열의 값들이 바뀌게 되는 효과가 있긴 합니다. 자,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 카톡으로 혹시 한 번 더 설명해 달라고 말씀해 주세요. 자, 우선은 그렇게 해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포인트 변수를 선언해 놓고 그냥 바로 쓰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것도 대입 안 해놓고. 그게 뭐 앰퍼센드로 보내주거나 이렇게 거기에 대입을 할 예정이면 모르겠는데 대입도 안 하고 쓰시는 거 일단 무조건 에러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동적 할당을 하고 쓰시거나 아니면 스트링 카피는 그냥 애초에 빈 배열을 만들고 쓰셔도 돼요. 이렇게 캐릭터 2는 뭐 30짜리. 자, 이렇게 하시면 물론 아니 근데 아직도 뭐 아무것도 대입 안 했는데요? 라고 하실 수 있지만 대신에 우리는 2라는 변수 이름이 30칸 짜리 방을 가지고 있다는 건 알고 있죠. 여기에 주소가 뭔가 저희가 메모리에 할당을 하니까 주소가 정해지겠죠. 이렇게 몇 번.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선언하는 거랑 이렇게 선언하는 건 많이 달라요. 이렇게 선언을 하면 그냥 자 어느 방 주겠지 하고 무한히 기다리는 친구를 만드는 거고요. 이렇게 밑에처럼 대괄호를 써서 선언을 하면 자 값이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내가 너한테 30칸은 줄게 하고 일단 칸은 줘요. 메모리 자체는 할당을 해주기 때문에 2라는 값이 쓰레기 값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실제 어떤 배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 이렇게 쓰겠죠. 이렇게 빈 배열을 선언해 놓고 또는 뭐 덮어씌울 배열을 선언해 놓고 그 배열의 이름을 이렇게 쓰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가 되실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문자열에서는 비교도 등호 두 개로 하지 말고 대입도 등호 하나로 웬만하면 하지 마라 하는 거 의도한 거 아니면 코딩 잘할 아니면 좀 위험하다 정도까지가 요약이 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이해 잘 되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물 잠깐 한 번 마시고 올게요. 자, 마지막으로 혹시 그 여러분들은 또 한 가지 여쭤볼 거 있는데 인엄 배웠어요? 혹은 뭐 배우는데 시험에 안 나온다거나 를 제가 좀 알면 좋을 것 같은데 인엄을 설명을 드려야 되나 해가지고 일단 설명이 필요하면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제가 항상 매해 언급이 됐다가 안 됐다가 막 이러는 내용이라서 일단은 제가 없다고 가정을 하고 그냥 진행을 하겠습니다. 갑자기 왜 이러지?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동적 할당 대해서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동적 할당. 제가 원래 오늘 구조체까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냥 링크드 리스트 사실 구조체가 제일 많이 쓰는 게 링크드 리스트라서 그냥 다음 시간에 아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구조체 들으려고 오신 분도 있으면 좀 죄송하긴 한데 다음 시간에도 이렇게 추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적 할당 설명하고 마칠게요. 동적 할당은 정적 할당과 대비가 되죠. 정적 할당. 정적 할당이 뭐냐면 제가 지금까지 봤던 거 이런 거 인트 A3. 자, 정적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컴퓨터에서 동적, 정적을 구분하면 그 기준은 코드를 실행시키기 이전에 모든 게 정해지면 정적이에요. 코드를 실행한 이후에 정해질 수 있으면 저희가 동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배열을 선언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컴파일하기 이전에 반드시 그 배열의 사이즈가 정해져 있어야 돼요. 안 정해져 있으면 빨간 밑줄 나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int a 하고 여기다가 막 사이즈라는 변수를 넣었어요. 이게 위에 샵디파인으로 이렇게 매크로처럼 사이즈 3 이렇게 돼 있는 거면 이런 거면 괜찮거든요. 근데 이런 게 아니라 막 위에 int 사이즈는 3 이라 해놓고 얘를 배열의 길이로서 사용하면 빨간 밑줄 뜹니다. 배열은 정적 할당이기 때문에 변수를 배열의 길이로서 사용할 수 없어요. 반드시 숫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거와 반대되게 동적 할당이 사실 실행하기 이전에 사이즈가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게 되게 비현실적이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저희가 프로그램 만들 때 이게 뭐 얼마나 성공할지도 뭐 이게 해외로 나갈지 국내에서 유행하다 말지 아니면 망할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뭐 시작부터 야, 전 세계 사람들이 70억 명이니까 70억 개 배열을 만들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있는 것이 종적 할당인데 종적 할당을 언제 사용하는지 말 때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아시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그러니까 가변 길이가 변하는 배열을 만들고 싶을 때 뭐 그냥 대충 이렇게 쓸게요. 네. 그러니까 배열의 길이가 몇이 될지 모르겠는데 실행해봐야 알 때, 그럴 때 여러분들이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물론 막 1000칸짜리 만들어 놓고 그냥 있는 것만 쓰지 뭐 해도 되지만 이러면 이 1000칸 중에 안 쓰는 것들이 다 메모리를 잡아먹은 거거든요. 쓸데없이. 그래서 나중에 렉 먹고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내가 필요한 길이만큼의 배열을 그때그때 선언해야 할 때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링크드 리스트에서는 이런 식으로 많이 활용합니다. 자, 뭐 길이가 변할 수 있는 뭐 이런 용어는 없어요. 그냥 자, 두 번째는 비휘발성. 어떤 사라지지 않는 데이터를 뭔가 어딘가에 저장하고 싶을 때.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거 여러분들 그래도 배우신 얘기인데 메모리에는 제가 아까 그린 메모리 그림 있잖아요. 네모난 거. 메모리에는 크게 스택과 힙이라는 공간이 있어요. 여기서의 스택은 여러분들이 배운 스택 큐에서의 스택이랑 좀 달라요. 그러니까 메모리의 스택입니다. 메모리의 스택. 자, 이 스택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모든 지역 변수, 그냥 int a, int array, 뭐 30. 자, 이렇게 선언하시면 다 스택에 들어가요. 그럼 스택에 들어간 데이터의 특징은 뭐냐면 그 사용자 정의함수가 종료되면 그 중괄호가 닫히면 스택에 있는 메모리는 전부 다 할당 해제됩니다. 무조건. 근데 힙에 있는 데이터의 특징은 뭐냐면 개발자가 free라는 명령어로 할당 해제해주기 전까지는 절대 안 사라져요. 그 방이 무조건 끝까지 남아있어요. 이게 힙이라는 공간이고 저희가 동적 할당을 하면 힙이라는 공간에 할당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사인 2 짤 때 그때 이제 막 동적 할당 안 배웠을 때니까 그 이미지 처리할 때 막 너무 큰 배열 만들었다고 막 무슨 초록색 밑줄 뜨면서 힙에 할당하라고 막 이런 얘기 보셨을 거예요. 그게 이런 얘기예요. 예. 한 번에 너무 많은 걸 선언해 놓으면 상당히 메모리 비효율적이라서. 자, 아무튼 우리가 이 사용자 정의함수 내에서 어떤 값을 받아왔는데 얘를 내가 어딘가 사라지지 않게 잘 저장하고 싶어요. 그럴 때 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동적 할당을 해서 그 주소를 받아오는 방법입니다.
그럼 이제 함수가 종료되어도 그 방은 할당 해제가 안 되거든요. 힙에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두 가지 경우에 사용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언제 쓰시는지를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뭐 실제 문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네 가지 함수가 있어요. 말록, 자, 말록, 칼록, 리얼록, 그리고 free. 이게 네 가지가 있는데 세 개가 할당하는 함수죠. 자, 말록의 사용법은 여러분들이 이건 많이 아실 거니까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갈게요. 자, 제가 예를 들어서 a라는 변수에다가 a를 그냥 int 별이라고 해볼까요? a라는 int 별 주소에다가 그냥 int 별이니까 배열은 1차원 배열이겠죠? 별이 하나니까. 자, a라는 배열에다가 제가 할당을 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씁니다. int 별. 자, 앞에 있는 int 별은 뭐냐면 이거 강제 형변 아니에요. 이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괄호하고 플로트 2. 이거 하면 2.0 되죠. 이거예요, 이거. 왜냐하면 말록, 칼록, 리얼록의 데이터 타입이 그 정의상으로 어떻게 돼 있냐면 보이드 별이라는 데이터 타입을 리턴 데이터 타입으로 가져요. 그럼 아니 근데 보이드 별이 뭐죠? 한 번도 본 적 없는데라고 하시면 그냥 모든 별 붙은 놈들을 통틀어서 보이드 별이라고 불러요. 플로트 별도 보이드 별에 속하고 뭐 인트 별별도 보이드 별에 속합니다. 네, 보이드 별별은 없어요. 그냥 아무튼 누군가의 주소잖아. 아무튼 누군가의 주소잖아. 가 전부 다 보이드 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당연히 C 언어가 똑똑하니까 이거를 자동으로 바꿔줘요. 아 이거 인트별 변수네? 그럼 인트별로 바꿔줘야지. 해주는데 이제 가끔씩 좀 오래된 컴파일러가 이런 것들을 안 해줄 때가 있어서 그냥 확실히 하는 거예요. 확실히. 자, 그 보이드별을 인트별로 바꿔주세요. 알겠죠? 라는 명령을 추가로 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반적인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안 써도 에러 안 납니다. 근데 그냥 시험 때는 혹시 모르니까 쓰세요. 자, 해서 에멀록하고 내가 할당할 칸 개수 n 곱하기 내가 할당할 데이터 타입 뭐 사인이 아니지 사이즈 오브 뭐 인트겠죠 현재는. 자,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곱하기보다는 별이라고 쓰는 게 조금 더 우리 코딩에 맞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시얼록은 뭐냐? 시얼록은 에멀록이랑 되게 비슷한 친구인데 얘는 대신에 그냥 에멀록에 한 가지 기능이 추가돼서 초기화를 해줘요. 모든 값을 0으로 초기화를 해줘요. 그래서 얘는 초기화를 해줘야 되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초기화를 해줘야 되니까 각각의 방의 크기를 알면 좋다 해가지고 얘는 매개 변수가 두 개입니다. 콤마를 쓰시고 사이즈 오브를 하셔야 돼요. 제가 갑자기 이게 n 다음에 사이즈인지 사이즈 다음에 n인지가 헷갈리네요. 혹시 공부 열심히 하신 분 제가 지금 검색해보고 있긴 한데 시얼로 사이 카운트 다음 사이즈 맞네요. 카운트 다음 사이즈 맞네요. 네. 이 순서가 맞네요. 네. 개수 다음에 사이즈. 자, 리얼록은 이제 뭐냐면 그러니까 re라는 게 다시잖아요. 그렇죠? 동적 할당되어 있는 변수에다가 이 길이를 다시 재조정해서 재할당할게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동적 할당되어 있는 주소를 먼저 받아야겠죠. 리얼록이. 그래야 재할당을 할 거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 A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몇으로 바꿀 건지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거 지금 잠깐 헷갈리네요. 사실 제가 헷갈리는 이유가 진짜 안 쓰거든요, 얘들은. 그래서 혹시 모르면 알아두면 좋으니까. 어, 이 뒤에는 MRlog이랑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내가 A라는 변수가 동적 할당되어 있는 변수인데, 자, 여기서 A가 동적 할당되어 있지 않으면 에러 납니다. 자, 거기다가 이만큼의 칸을 할당을 하고 싶다라고 입력을 하는 게, 어, 리얼록 사용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free는 이제 여러분들이 동적 할당했던 주소를 넣어주시면, 네, 동적 할당 해제시켜주는 코드입니다. 네. 자, 여기까지는 뭐, 혹시 질문이 따로 있으실까요? 자, 가장 기본적인 얘기들을 다룬 건데, 음, 여러분들 2차원 배열 할당 혹시 설명 필요하신 분 계실까요? 2차원 배열의 할당 및 할당 해제까지.
어사인에서 여러분들이 짜셔가지고 설명이 거의 필요 없으실 것 같은데 혹시 설명이 필요하신 분이 계실까요? 2차원 배열의 할당. 따로 없으시면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적 할당에선 사실은 동적 할당이 시험 문제로 어렵게 나오진 않아요. 동작 할당 여러분들이 코드 짤 때 에러가 많이 나서,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만들 때 에러가 많이 나서 여러분들이 되게 동작 할당에 PTSD가 있는 거지, 시험 문제로서 어렵게 내긴 어려워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고 나시면, 자, 여기서 n이 뭐 한 7이라고 해봅시다. 뭐 사용자 인풋에 따라 뭐 10이 될 수도 있고 200이 될 수도 있겠지만, 자, 여러분들이 이런 mrlog을 통해서 A에다가 어떤 동적 할당된 주소를 대입하고 나면 A는 이런 그림이 되겠죠. 자, 이렇게 7칸짜리 이런 이 힙이라는 공간에 할당되어 있는 배열이 있고 얘 주소가 막 3000번이라고 합시다. 뭐 힙은 좀 멀리 있겠죠. 뭐 잘 모릅니다, 사실. 자, 그러면 얘가 이제 3000번이라는 주소를 가진 상태로 A라는 이 포인터 타입 인트 별 데이터 타입인 변수가, 자, 그래서 그때부터는 사실 놀랍게도 그냥 여러분들이 int A7 한 거랑 마치 똑같게, 그러니까 다른 점이 당연히 있긴 하지만 마치 똑같은 것처럼 다루시면 됩니다. 그냥 아시겠나요? 똑같이 뭐 함수의 매개함수를 보낼 때 그냥 이름만 보내시면 되고 그냥 배열이랑 다를 점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배열은 데이터 타입, 그러니까 데이터가 서로 메모리상으로 붙어 있으면 배열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얘는 이제 그냥 완벽한 배열이 된 거예요. 아시겠죠? 다만 이제 int a 대괄호 7이라고 하면 이제 a라는 값을 수정할 수 없다라는 제약이 걸리죠. 하지만 이렇게 int 별 a라고 선언한 변수는 나중에 가서 a는 다시 누구의 주소 이렇게 해도 에러가 안 나죠. 그죠? 뭐 그런 정도의 차이 말고는 사실 얘는 벌써 이 코드를 실행하고 나면 배열로서의 완벽한 조건을 갖춘 겁니다. 아시겠나요? 네. 그래서 동작 할당 한 이후에는 그냥 배열이랑 똑같다. 실제로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사실은 개념에 대한 이해가 제일 중요하실 것 같아요. 이 링크드 리스트에서도 되게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여러분들이 동적 할당을 하고 나면 그 주소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free라는 커맨드를 하기 전에는 동적 할당 해제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A에다가 할당을 해놓고 내가 free A를 하지 않고 그냥 A를 다른 데 저장도 안 해놓고 임시 저장도 안 해놓고 A에다가 다른 주소를 덮어 씌워요, 제가. 그러면 그 A에 저장되어 있던 주소값은 3000번이라는 주소값은 우리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뭐 그 주소가 어딘지 외워놓을 것도 아니고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주소는 영영 힙상에서 떠돌아다녀요. 프로그램이 종료되기 전까지 힙상에서 떠돌아다녀요. 둥둥. 둥둥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이제 힙상의 그 공간은 영원히 쓸 수 없어요. 프로그램이 종료되기 전까지. 이 주소를 여러분들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걸 보고 우리가 메모리 누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적 할당 어사인에서는 마찬가지로 링크드 리스트 어사인에서는 동적 할당 해제하지 않은 메모리가 없는지 반드시 볼 겁니다. 네. 이런 것들이 왜 나오면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동적 할당할 공간이 없어져 버리면 프로그램 에러 나서 튕기겠죠. 그래서 절대로 프리하기 전까지 그 주소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뭐라는 이런 개념 같은 부분이 중요하고요. 사실 그 외에는 네, 중요한 부분은 없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자, 없으시면 혹시 그냥 전체적으로 뭐 그냥 다른 내용도 좋으니까 혹시 그냥 편하게 듣다 보니까 생각난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 혹시 질문 DM으로 이렇게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지금 20분 정도가 남았는데 이 시간에 구조체를 설명을 하는 것보다 그냥 다음 시간에 한 번에 그냥 링크드 리스트랑 묶어서 설명을 할까 싶거든요. 혹시 그래도 괜찮을까요? 이번 시간에 구조체 설명이 좀 됐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네, 제가 계시면 제가 이번 시간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좀 일찍 마치고 어, 일요일 날에 뭐 구조체 설명을 좀 드려도 될지. 일단은 뭐 오늘 필요로 하시는 분은 따로 없는 것 같으니까 네,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픈 채팅방 주소가 그 엑셀인가요? 어딘가에 아무튼 있거든요. 엑셀 어딘가에 있는데 혹시 못 찾으시겠으면 제가 지금 여기 올려드릴게요. 해서 오픈 채팅방으로 뭐 그냥 어떤 시험에 대한 질문을 하셔도 되고, 막말로 그 뭐냐, 뭐 사인에 대한 질문을 하셔도 제가 아마 받아들일 확률이 높긴 합니다. 네. 아무튼 편하게 여러 가지 물어보셔도 되니까 이번 기말고사 기간까지는 운영을 계속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픈 채팅방으로 편하게 뭐 기출 같은 거 풀으면서 궁금한 거 계시면 오픈 채팅방으로 말씀해 주세요. 제가 기출 풀이를 따로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기 때문에 네, 채팅방으로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일단 여기까지 해서 네, 오늘 튜터링은 마치도록 할게요. 네, 와주신 분들 다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뿌듯하네요. 네, 회의 종료하겠습니다.